님들, 한국이 77년 만에 수출 역사를 새로 썼다는 거 알고 있었어? 7,097억 달러. 한화로 1,002조 원이야.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팔아치운 금액이야. 사상 최초 7천억 달러 돌파. 세계에서 6번째야. 근데 이 숫자가 왜 역대급이냐면 1948년 대한민국 최초 수출 실적이 겨우 1,900만 달러였거든. 77년 만에 37,000배가 된 거야. 그리고 이번에 한국이 추월한 나라가 있어. 프랑스야. 프랑스가 먼저 6천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7천억 달러는 한국이 먼저 찍어버렸어. 그리고 지금 다음 타깃은 일본이야. 이미 하반기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했어. 연간으로도 골든크로스가 눈앞이야. 근데 뉴스에서는 수출 역대 최대 축하합니다. 이거밖에 안 해줘. 정작 중요한 건 이 7,097억 달러 뒤에 어떤 구조가 깔려 있는지, 거대 자본은 이 흐름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리고 개미들 통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야. 그래서 오늘은 한국 수출 7,097억 달러의 진짜 구조, 6대 수출 괴물의 정체, 그리고 일본 추월의 이면을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K수출 전성시대 시리즈 마지막 3편이야. 1편 K방산 56조, 2편 K반도체 370조에 이어 오늘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은 거야. 먼저 팩트부터 깔자. 2025년 한국 수출 7,097억 달러. 전년 대비 3.8% 증가. 2년 연속 성장이야. 세계 수출 순위는 중국 3조 4천억 달러, 미국 2조 달러, 독일 1조 6천억 달러, 네덜란드, 일본, 그 다음이 한국이야. 여기서 핵심은 한국의 위치 변화야. 2018년에 6천억 달러를 세계 7번째로 달성했거든. 근데 7천억 달러는 6번째로 달성했어. 순위가 한 칸 올라간 거야. 이건 단순히 한국이 잘한 게 아니라 프랑스를 제쳤다는 뜻이야. 프랑스가 먼저 6천억 달러 클럽에 들어갔는데 7천억 달러 문턱에서 한국한테 역전당한 거야. 그런데 이 7천억 달러를 만든 엔진이 뭐냐? 여기가 핵심이야. 첫째, 반도체. 연간 수출 1,753억 달러. 전년 대비 21.9% 폭증. 전체 수출의 24.4%를 혼자 먹었어. 4개 중 하나가 반도체야. AI 수요 폭발로 HBM 같은 고부가 메모리가 미친 듯이 팔려나갔고, 메모리 반도체는 5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했어. 이건 어제 2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핵심만 짚으면 한국 반도체가 곧 한국 수출 그 자체야. 둘째, 자동차. 연간 수출 720억 달러. 전년 대비 1.7% 증가. 역대 최대야. 전기차는 좀 주춤했지만 하이브리드가 미친 듯이 팔려나가면서 메웠어. 특히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가 떡상했거든. 셋째, 선박. 연간 수출 304억 달러. 전년 대비 24% 폭증. 이건 1편에서 다뤘지. LNG선 한 척에 3,600억 원이고 한국이 글로벌 LNG선의 65%를 독점하고 있어. 이란 전쟁으로 탱커 수요까지 폭증하면서 조선은 지금 수주잔고만 3년 반치가 쌓여 있어. 넷째, 바이오헬스. 연간 수출 243억 달러. 전년 대비 14% 증가. 이건 뉴스에서 잘 안 다루는데 한국바이오가 조용히 괴물로 성장하고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쓸어담고 있거든. 다섯째, K뷰티. 연간 수출 114억 달러.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 프랑스 다음이야.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최대 시장이 됐고 마스크팩은 세계 점유율 1위를 찍었어. 여섯째, K방산. 2025년 수출 135억 달러. 2026년 전망은 377억 달러. 천국 미사일이 이란 전쟁에서 요격률 96%를 찍으면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 이것도 1편에서 다뤘지. 이 6개가 동시에 빅사이클을 맞은 거야. 한경 비즈니스가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K컬처 동시에 빅사이클 맞았다는 특집 기사를 냈는데 이건 한국 경제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야. 보통은 반도체가 살면 조선이 죽고 자동차가 살면 뷰티가 죽는 시기였거든. 근데 지금은 6개가 동시에 떡상하고 있어. 잠깐, 님들 이거 알고 있어?
사실 한국이 세계 수출 점유율 1위인 품목이 81개야. 5년 연속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4년에만 새로 20개가 1위에 올랐어. 메모리 반도체가 5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고, 변압기는 북미 전력 인프라 수요 폭증으로 1위에 올랐고, 심지어 마스크팩도 세계 1위야. 그리고 여기서 일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일본. 한때 세계 수출 5대 강국이었어. 2024년 하반기까지 5위였거든. 근데 2025년 하반기에 뭐가 벌어졌냐면 한국과 이탈리아에 동시에 추월당해서 7위로 내려앉았어.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직접 보도한 거야. 일본, 이제 세계 5대 수출국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표면적으로는 엔화 약세야. 엔화가 달러당 150엔까지 떨어지면서 달러 환산 수출액이 2011년 대비 10%나 줄었어.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 비중이 너무 높아진 거야. 도요타가 일본에서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파는 거야. 그러면 일본 수출 통계에 안 잡히거든. 반면 한국은 삼성 SK는 한국에서 칩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내. 현대기아는 울산에서 차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 한국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내. 제조 기지가 한국에 남아있다는 게 핵심이야.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어. 현 환율 기준으로 한국이 이미 일본보다 135억 달러 더 많이 수출하고 있다. 연간 기준 골든크로스가 코앞이야.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이 수출 6대 기둥의 동시 호황 위에 서 있어.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 뉴스에선 절대 말 안 해주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 스마트머니, 거대 자본이 이 구조를 어떻게 읽고 있느냐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한국 증시에서 뭘 사고 있냐 보면 반도체, 조선, 방산 이 세 섹터에 집중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 왜? 수출이 잘 되는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당연한 거잖아. 근데 개미들은 뭘 하고 있냐? 뉴스에서 수출 역대 최대 떴을 때 이미 주가는 올라 있어. 스마트머니는 3개월 전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거든. 수출 데이터는 관세청에서 매월 1일에 발표하는데 그 전에 이미 선적 데이터 수주 잔고, 빅테크 발주 물량 이런 선행 지표를 보고 먼저 들어가는 거야. 비유하자면 이래. 맛집이 있어. 입소문 나기 전에 먼저 줄 서는 사람이 스마트머니야. 입소문 나고 나서 가는 사람이 개미야. 근데 입소문 나면 이미 웨이팅 2시간이야. 그때 들어가면 물려. 진짜 질문은 이 수출 호황이 내 통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야. 자, 시나리오로 가보자. 첫째, 수출이 잘 되면 뭐가 좋으냐?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고 고용이 늘어나. 2025년 코스피가 6천 넘게 갔던 구간도 결국 수출 호황 덕이었어.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 수출 호황 주가 상승이 1대1로 매칭 안 돼. 환율, 금리, 지정학 변수가 중간에 끼어들거든. 둘째, 트럼프 관세 리스크.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때리고 있고 반도체에도 관세를 검토 중이야. 한국 수출의 17.3%가 미국행인데 여기에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수출 구조 자체가 흔들려. 한국무역협회 설문에서 기업의 62.5%가 최대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을 꼽았는데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양쪽 다 잘 팔아야 하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야. 셋째, 반도체 원툴 리스크. 수출의 24.4%가 반도체야. MBC가 반도체 빼면 한국 경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을 정도야. 만약 반도체가 하나라도 삐끗하면 AI 수요가 줄거나 빅테크가 투자를 줄이면 수출 전체가 타격받아. 넷째, 환율 변수. 원화가 약세면 수출 기업 실적은 좋아지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서 님들 장바구니가 비싸져. 강세면 수출 기업이 힘들어지고 이 줄타기가 2026년 내내 이어질 거야. 다섯째, 만약 이 6대 기둥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조선은 사이클이 있고 방사는 전쟁이 끝나면 줄고 뷰티는 트렌드에 민감해. 지금처럼 6개가 동시에 뜨는 건 기적에 가까운 상황이야.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통장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알려줄게.
첫째, 수출 데이터를 직접 챙겨. 관세청 수출입 동향은 매월 1일에 나와. 이게 한국 경제의 체온계야.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늘었는지, 자동차는 어떤지, 조선 수주는 어떤지. 이 숫자를 직접 보면 뉴스보다 한 달 빨리 시장을 읽을 수 있어. 둘째, 수출 호황 수혜주를 섹터별로 분산해. 반도체만 올인하면 반도체 빠질 때 같이 박살나. 반도체, 조선, 방산, 뷰티 이 네 섹터에 나눠 담으면 한쪽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어. 세상에 100%는 없으니깐. 셋째, 환율을 봐. 원달러가 1,400원 되면 수출 기업 실적이 부풀어 보이고 1,300원대로 내려가면 실적이 꺾여 보여. 같은 회사가 환율 하나로 영업이익이 몇 조 원 차이나.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해. 거대 자본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정리할게. 1948년 1900만 달러로 시작한 나라가 77년 만에 7,097억 달러를 찍었어. 세계 6위. 프랑스를 제쳤고 일본 추월이 눈앞이야. 반도체 1,753억 달러, 자동차 720억 달러, 선박 304억 달러, 바이오 243억 달러, 뷰티 114억 달러, 방산 135억 달러 이 6개의 기둥이 동시에 빅사이클을 맞은 건 한국 경제 역사에서 처음이야. 수출 1위 품목 81개, 5년 연속 세계 10위권. K방산은 전쟁터에서 증명했고, K반도체는 데이터 센터에서 증명했고, 오늘 다룬 K수출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세계에 증명하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은 수출 전성시대 한가운데에 서 있어. 근데 잊지 마. 이 호황은 영원하지 않아. 관세 리스크, 반도체 사이클, 환율 변수, 지정학 리스크 이 변수들 하나하나가 언제든 터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호황을 즐기는 게 아니라 호황이 끝났을 때를 대비하는 거야. K수출 전성시대 시리즈 3편 모두 마무리했어. 1편 방산, 2편 반도체, 3편 수출. 이 3편을 이어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전체 그림이 보일 거야. 놓친 편이 있으면 위에 링크 걸어둘게.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위대한 K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위대한 K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살아남자.